입시 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한눈에 요약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전형별로 대학별로 분석 강의는 따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다음 이제 하나의 어떤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좀 분류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전형 방법상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일괄합산. 그러니까 교과를 반영을 하고 교과를 이제 공식적으로 30%, 자, 그다음은 서류를 70%, 그리고 이제 한성대의 경우에는 교과 40, 서류 60 던져놓고 자, 그냥 여러분은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면 되는 학교가 네 군데.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한성대입니다. 이 중에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또 학교장 추천 인원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추천을 하는 게 좋고, 특히 교과 성적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지원해 볼 만한 대학들입니다. 이렇게 네 곳의 대학이 서울 소재 중심 대학이 있고요. 자, 서울, 경기 수도권 중심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일괄합산 대학에서 이번에는 그냥 서류 100. 그냥 나 뭐 이렇게 그냥 이제 방금과 좀 비슷한 건데 이 특별히 자세한 건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기 싫고 내가 서류 던져놓고 쭉 고민하면 이제 고민할 거 없이 이제 준비할 수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그다음 서강대는 이제 이 종합평과 학업평, 특히 자기가 이제 어느 것에 강점이 더 있나 학교별 유학 자료에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학교별 성적에 대해서는. 그다음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 그러니까 난 면접이 싫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성균관대학교 의예과, 사범대학교, 스포츠과학은 면접이 있어요. 여긴 또 단계별 전형으로 면접을 또 뽑습니다. 학교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지만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요. 자, 서류 반영 100, 면접 없이 뽑는 대학교들이 또 숙명여대, 특히 숙명여대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서류형이 따로 있고 면접이 있는 면접형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는 서류형인데 이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아주대학교 다산인재,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조심해야 될 게 수능 최저가 있어요. 이대도 마찬가지네요. 면접은 없지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맨 뒤에 수능 최저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인하대학교 학교장 추천 마찬가지로 서류 100. 그다음 중앙대학교 다빈치와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인재가 올해 면접을 없애버렸죠. 분명히 큰 변화고요. 면접이 좀 부담스러웠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좀 큰, 그렇죠, 혜택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에리카 캠퍼스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이 없는데, 이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학생부 종합전형 1 말고 한 일부 인원을 학생부 종합전형 2 전형으로 면접이 있는 전형이 일부 전형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홍익대 서울과 세종, 자, 마찬가지로 면접 없이 서류로 뽑는데, 자, 또 여긴 뭐가 있나요? 수능 최저가 있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그래도 난 모의고사 성적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특히 논술 전형과 병행해서 쓰기에 가장 좋은 종합전형이 이렇게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면접이 없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사실 대다수가 면접이 있죠. 단계별 전형. 대부분 1단계 서류 100에서 3배 또는 4배수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 면접에서 이제 2단계에서 면접으로 1단계 점수를 60에서 70, 그다음 면접에서 30에서 40% 쭉 뽑는 건데, 이제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톨릭 대학교가 올해 학교장 추천 인원을 40명에서 204명으로 굉장히 늘렸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간호나 의예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있으니까 이것도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강남대학교는 이 학생부 종합 인원을 또 대폭 100여 명 가까이 또 줄였어요. 분명히 전년도보다 컷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나머지는 전년도와 크게 상관없는, 크게 변동 없는. 자, 그 다음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특히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은 교과 성적의 이 교과 전형의 성격을 좀 띈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학교 추천 2는 종합 전형이고요. 1단계를 꽤 많이 뽑고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 일반 전형과 학교 추천 2는 이거 늘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그다음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대진대학교 뭐 전반적으로 동일한 패턴이고요. 그다음 덕성여대, 자, 동국대학교,
동덕여대 큰 변화 없이 전년도처럼 뽑는데 특히 여기 덕성여대와 동덕여대는 면접 반영, 특히 동덕여대는 면접 반영 비율이 50%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심층 면접을 치르는 학교니까 자기가 비교과 활동이 좀 뛰어났다는 친구들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해요. 자, 그 다음 명지대학교가 또 종합전형에서 인원수를 40여 명 정도,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유의미한 인원수가 늘어났으니 확인하시고요. 국민대학교, 그 다음 삼육대학교는 MVP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알겠죠? 자, 그 다음 상명대학교, 자, 그 다음 서울과기대가, 자, 인원수가 또 한 30여 명 정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좀 더 증가시켰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뭐, 서울대는 당연히, 뭐, 다 잘 알고 있고요. 면접,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다 잘해야 되는, 알겠죠? 특히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지만 그 정도 학업 능력이 되는 친구들이 당연히 다 지원하더라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시립대학교, 뭐, 마찬가지로 2배수로 뽑는데 특히 면접이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50% 반영 비율이 꽤 높은 학교고요. 자, 그 다음 서울여대는 바룸인재와 플러스 인재 전형이 또 나눠져 있어요.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자, 성신여대 올해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588명에서 319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됐죠? 그러면서 자기주도 인재를 약 263명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과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였습니다. 논술 전형이나. 그래서 자, 선발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서류로 일단 세배수를 뽑고 1단계 성적 60%, 면접 40%인데 자, 이렇게 신설된 전형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만하다는 거. 자, 그다음 세종대학교 전년도와 동일하게 뽑고 있고요. 숙명여대 앞에서 얘기했었죠. 숙명여대 이 면접이 없는 전형이 하나 새로 신설되면서 기존에 있던 면접이 있던 이 숙명인재, 이게 사실 이제 원래 숙명인재인데 그게 기존 전형이 숙명인재2 면접형으로 바뀌면서 인원수가 대폭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형 쓰는 친구들은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기가 해당이 잘 되나. 자, 그 다음 숭실대학교는 네, 종합전형 인원수를 또 한 50여 명 정도 꽤 많이 늘렸고요. 이 선발 방식은 동일하고요. 아주 에이스 전형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연세대학교, 자, 면접형에서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관련된 학교별 성적은 또 네, 학교별 분석 자료에서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면접 60% 면접으로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1단계 성적이 60%고 면접이 40% 조금 비중이 다르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는 계속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한번 보세요. 진짜 내가 이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온 친구인지요. 그 다음 인하대학교, 자, 인하 미래 인재를 또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약 한 90여 명, 90여 명 정도 좀 줄였는데요. 이러면서 다른 전형들이 좀 늘어난 게 있지만 어쨌든 종합 전형에서는 전년도보다 좀 더 관문이 좁아졌다는 거. 자, 산업기술대학교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하고요. 외대 동일한 방식. 자, 항공대도 종합전형 인원수를 20여 명 정도 늘렸습니다. 뭐 물론 엄청난 인원수는 아니지만 원래 인원이 79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20-30% 정도 증가시켰다는 거. 그다음 한양대 에리카, 이제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이 있는 전형이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닌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조금 모자라지만 비교과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이라면 면접 전형에서 충분히 도전해볼 만 하겠네요. 학생부 종합 2 전형에서. 자, 이게 단계별 전형들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종합전형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고려대학교, 이게 고려대학교가 학교 추천 2와 일반 전형인데 이렇게 등급 컷이 좀 다르니까, 수능 최저 컷이 다르니까 명확하게 자기가 여기 해당이 되나. 특히 이제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추천도 받아야 되겠지만 수능 성적이 좀 돼야 되겠죠. 굉장히 특히 일반 전형도 4개 합 6, 4개 합 7 정말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뭐 당연한 얘기고요. 뭐 이거 안 돼서 떨어지는 친구도 굉장히 많죠. 네. 특히 이게 합이 아니라 각 2등급 이내라는 건 네, 까딱하다가 여러분들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공부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자, 이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이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까 내신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수능 최저가 되는 친구들이 이 보험 형태로 지원해 볼 수 있는 대학입니다.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요. 영어도 2등급이지만 한국사도 4등급 이내라는 거 요것도 간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의하도록. 그럼 올해 이제 종합전형의 하나의 핵이죠. 이화여대가 미래인재 전형에서 이 자연계열에서 원래 2개합 4였던 걸 3개합 6으로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자연계 친구들 내신은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수능이 자신 있고 하는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특히 논술과 병행해서 같이 쓰기에는 괜찮은 전형이라는 거. 홍대도 마찬가지죠. 자, 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세계 등급 합이 6이라는 거, 세계 합 7이라는 거 굉장히 좀 센 거죠. 그러니까 종합전형과 함께 같이, 자, 논술 전형과 함께 같이 이 병행해서 지원하기에 꽤 괜찮은 전형입니다. 알겠죠? 여기 지금 홍대 세종 캠퍼스가 빠졌는데 세종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2개합 7, 8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강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출 서류로 좀 학교를 좀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학생부만 툭 던져주면 되는 수도권 대학이 강남대 학생부 전형, 동국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성신여대 학교생활 인재 전형, 그리고 숙명여대 서류형 잘 보셔야 되죠. 그다음 한양대와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 자소서는 좀 더해줘야 되는 대학들이 제일 많죠. 요 정도 대학들이 자소서는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 성신여대 학교생활 인재 중에서 사범대학은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선생님 추천서 필요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자소서 추천서까지 다 써야 되는 대학들이 요렇게 경희대, 서강대, 특히 서강대는 추천서가 이제 선택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는 추천서를 제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대 활동 우수형, 국제형, 그 다음에 연대 원주 캠퍼스 학교생활 우수자,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었죠. 중앙대 탐구형 다빈치형, 홍익대학교 여기는 아직도 추천서까지 다 필요한, 그러니까 추천서가 필요 없는 대학들이 좀 많이 생겨났다는 거, 요 변화 잘 보시고요. 그 다음 고대학교 추천 2와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기타 증빙 자료까지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냥 여기에 다 묶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추천서가 빠진 자소서만 들어가도 되는 학교가 이렇게, 그리고 자소서도 빠지고 학생부만 넣어도 되는 학교가 이 정도로 있다는 거. 오, 그러면 좀 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이요. 면접을 자신 있어 하는 친구는 드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비율이 30, 40%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데 여기가 좀 눈에 띄죠? 50에서 60%. 자,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고대 학교 추천 2, 동덕여대, 그 다음 서울대학교 뭐 당연하고, 그 다음 서울시립대. 60%까지 보는 게 숙명여대의 그 면접형, 그리고 연대의 면접형.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있는 게 이 대학들이요. 이 대학들은 고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연세대학교는 단순히 반영 비율을 넘어서 심층 면접,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은 학생부를 확인하는 형태라면 여기는 거의 구술 면접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거의 논술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 여러분 생각을 묻고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나 이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 심층 면접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면접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면접의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라. 그런데 면접에 자신 있는 친구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럼 어떤 친구가 면접이 비율이 높거나 이렇게 심층 면접을 가도 되냐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그 해당 학과를 위해 최소 2년 정도, 1년도 아니고 2년 정도 꾸준한 활동을 해온 친구들이에요. 할 얘기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혹은 해당 학과가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독서 활동도 풍성하게 하시고요. 동아리 활동도 꼭 하나의 활동을 3년 동안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느꼈던 것들, 그래서 그걸 할 얘기가 많은 친구들이요. 알겠나요? 말 잘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화술이 뛰어난 친구가 아니에요. 강사 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요. 다양한 활동을 한 친구들이요. 이런 친구들이 느낀 게 많고 생각한 게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이 느낀 걸 실제로 활동으로, 다른 활동으로 이어간 친구들이요. 이런 친구들이 면접 전형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면접 반영 비율이 50%, 60%, 심층 면접 이런 것들에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전형별로 분석을 한번 해드렸으니까 자, 자기가 어디에 해당이 될지, 나 이건 요렇게 묶어서 같이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